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복지 진로와 취업 성공을 지원하는 복지스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 현장 실습 5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이번 영상을 꼭 점검하시고 실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의 포인트,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5가지 기준 중에 하나라도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실습을 마치고도 자격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막 160시간 열심히 실습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라도 그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실습 다 끝내도 자격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을 잘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기준의 5가지 영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실습하게 되는 그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실습을 교육하고 지도해주는 실습 지도자, 슈퍼바이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습 시간과 관련된 기준입니다. 네 번째로는 실습 세미나와 관련된 기준이고요. 마지막으로 실습 세미나 교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5가지 그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시행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실습 기관과 관련된 기준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실습하게 되는 그 기관은 꼭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기관이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선정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됐다는 거. 여러분이 실습 기관을 정할 때 그냥 본인이 원하는 기관 아무 곳에서나 실습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에서 실습을 하도록 허락했다고 해서 실습을 진행하면 안 되고 여러분 꼭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실습 기관인지가 중요합니다. 간혹 학생분들 중에서는 실습 기관 구하는 게 너무 어렵고 이게 서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이제 아름아름 자기가 아는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 그 시설장하고 얘기해서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좀 착각하시는 게 사회복지기관, 법인 이런 데는 다 실습이 가능한 줄 아세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랬는데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꼭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기관에서만 실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기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회복지 학과에서 제시를 하시기도 하겠지만 가장 정확한 것, 최근 업데이트된 것들을 확인하시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실습기관으로 승인된 기관을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찾는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기준은 실습 지도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좀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은 실습 기관에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있고 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눠지는데 자, 2급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사회복지 관련된 과목들을 잘 이수하시고 졸업하는 경우에 그냥 취득이 되는 자격증이고 1급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2급 자격증 취득 이후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국가고시에 패스했을 경우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죠.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도 2급 자격증, 1급 자격증 가진 사회복지사들이 골고루 있어요. 그래서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실습 지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단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복지사업 실무 경험. 자, 그 다음에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는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분이 실습 지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게 기관 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에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습 지도를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2022년에 실습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면 사회복지 실습 지도가 가능한 사람은 실습 지도자는 전년도에 8시간, 2021년에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은 사람이 2022년에 실습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습이라는 게 아무래도 또 슈퍼바이저, 실습 지도자의 역량, 어떤 그 경험 이런 것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실습 지도자가 실습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준에 맞춰서 실습 지도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실습 시간과 관련된 부분. 자, 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단 시행일 2020년 1월 1일, 기준일 2019년 12월 31일,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은 120시간 이상 실습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2020년 이후부터 사회복지 공부하신 분들은 무조건 160시간 이상 실습 진행하셔야 되고요. 자, 그 2020년 그 시행일 이전 전공자라면 학과, 사회복지학과랑 꼭 상담을 진행하고 실습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뭐 알려드린다면 기관에 따라서는 실습 지도 시에 무조건 160시간 이상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2019년 2020년 기준일 전에 뭐 사회복지를 공부했다라고 하더라도 사회복지 기관에서 120시간이 아니라 160시간 이상으로 실습 지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학과랑 꼭 먼저 상담하시고 실습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뭐 2020년 이후는 그냥 160시간 실습 진행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160시간에서 시간이 모자라면 안 돼요. 시간이 넘치는 건 상관없지만 실습 시간이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모자라면 실습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0시간 꼭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실습 세미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실습 세미나는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 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는 뭐 여러분 실습을 뭐 마치고 혹은 실습 중에 그 학기에 한 학기 실습 세미나 수업을 진행하면 이렇게 돼요. 회당 2시간 혹은 3시간 해가지고 15회 이상 거의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뭐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뭐 사이버평생교육원, 하여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 세미나에는 온라인 학교라도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건 아마 학교에서 사이버대 각 학교에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짤 거예요. 거기 학교에서는 그렇게 짤 거고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꼭 결석하지 말고 출석하셔야 되는 거. 대면 방식의 세미나 총 3회 이상을 꼭 잘 출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 30명 이내일 것. 이걸 지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학교에서 아마 이거는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30명 이내로 학생들을 조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총 3회 이상의 대면 출석 수업 꼭 하셔야 된다는 것. 네, 마지막으로는 실습 세미나 교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 교수와 관련된 부분도 아마 이건 학교에서 알아서 하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기준만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실습 세미나 교수님들은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중에 2개 이상의 학위는 사회복지 관련된 교육을 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학사, 석사를 하시든지 석사, 박사를 하시든지 사회복지 관련 전공,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 자, 그리고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 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 자,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교수로서 지도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 모두 충족해야 되며 5가지 기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 뭐였죠? 예, 처음에 실습 기관, 그리고 실습 지도자에 대한 것. 세 번째로는 시간, 네 번째 실습 세미나, 5번째는 세미나 교수. 이런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되고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 현장 실습 5가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실습 전에 꼭 5가지 기준 확인하셔서 어떤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큰 문제 없이 보람찬 실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스쿨은 유익한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복지 진로와 취업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